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9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속담에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근데 평범한 말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오만하게 되고 오만하면은 허영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권력자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망조가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런 속담이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즉 지난 3월 9일 0.73% 표차로 이겼을 때, 그리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을 때, 이럴 때가 참 잘 나갔죠. 근데 잘 나갈 때 실수를 두 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당선된 직후 청와대를 무리하게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아주 난감합니다. 이게 또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대승 직후 잘 나갈 때 갑자기 이준석 당대표를 몰아내는 일대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26%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해서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을 하니까 상당히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30%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사이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나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실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당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18년 동안 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바꿔가지고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꿀 모양입니다. 자,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위기로 몰아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세우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열심히 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를 복원시키는데 열심히 하지만은 안보 법치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모든 게 수포입니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치의 핵심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다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큰 취약점인 이 정치에서 또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당대표 선거에서 이번에는 유승민 류의 사람을 당대표로 뽑는 걸 막기 위해서 당원 투표로만 대표를 뽑는 식으로 18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이게 과연 2024년 총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도 2024년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한다면은 이게 2024년 총선 패배를 예약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 어려운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쉬운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은 나중에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가 많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쉬운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을 당 지도부에서 배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아주 손쉬운 방향, 즉 당원 투표로만 뽑는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게는 보이지만은 이게 결국은 누구를 해치게 될지, 그것은 2024년 가보면 알겠지만은 대충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그러니까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을 바꾸기로
이미 내정을 했다는 겁니다. 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기존 당대표 선출 방식을 100% 당원 투표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여러 사람들이 뛰고 있는데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공정한 게임이냐 이거죠.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비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에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모인 집합체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과반수 지지를 받는 당대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1, 2위 후보자를 두고 재투표를 하는 이른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앞서 윤핵관과 당 지도부가 18년 동안 해오던 현재 룰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이유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했는데 유승민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이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는 뭐 지금 현재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8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이라면은 그게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에게만 물어보겠다고 한다면은 그게 끼리끼리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끼리끼리 하는 거. 그런데 당원 중에서도 이름만 걸어 놓는 사람이 있고 회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있는데 아마도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노년층이 많고 경상도에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비위에 맞는 당대표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총선거를 지휘하면은 중도층에 속하는 사람, 수도권에 속하는 사람 또는 젊은 층이 흔쾌히 표를 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끼리끼리 뽑고 뽑힌 당대표가 저 자칭 진보라든지 중도층, 젊은 층을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전당대회는 흥행이 안 됩니다. 흥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는 예능과 참 비슷해가지고 흥행이 안 되면은 선거에서 실패를 합니다. 흥행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년병 입장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작년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이 아주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홍준표, 윤석열 대결 구도로 가면서 마지막까지 아주 국민들이 궁금하도록 흥미진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당원들로부터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나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지지를 받았다.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돼 가지고 끝까지 가슴을 졸이게 했는데 그만큼 당내 경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그 관심이 결국은 윤석열 지지로 바뀌는 거죠. 이런 큰 어떤 정치의 원리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투표하고 우리한테 맞는 당 대표를 뽑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자살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를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중도, 젊은층, 수도권 이런 식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켜 가지고 표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표를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불가피한 이유가 아래로부터 올라온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게 맞춰주려고 한 거냐? 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일반 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유력한 이유로 드는 게 있습니다. 역선택입니다. 역선택.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사람이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면은 엉뚱한 사람을 뽑게 된다는 건데, 그건 이미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의 대상을 민주당 지지자를 배제시키고 중도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한정시켜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역선택도 막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안철수 지금 의원은 명백하게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현 종로구 출신의 국회의원도 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승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이 세를 얻게 되면은 이게 또 당내 분란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를 작년에 여론조사 플러스 당원 투표 플러스 방식으로 뽑았잖아요. 그때도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크게 우세해가지고 결국 당대표로 뽑혔는데, 그러면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을 뽑은 그게 일종의 모험이라고 그럽시다. 이 국민의힘 모험이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그걸 지금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또는 윤핵관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한 게 맞습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이준석을 뽑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표로 뽑았을 때 과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젊은 층 표를 이 정도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즉, 국민의힘은 작년에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준 것 아닙니까? 아, 저 보수 꼴통이 이제 껍질을 벗고 30대 젊은 이를 대표로 내세운 거 보니까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 그리고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던 20대, 30대가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대, 30대에서 윤석열 득표율과 이재명 득표율이 거의 같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뭐였느냐를 생각한다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 경선 룰, 이게 좌충수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좌충수. 원래 좌충수는 좌파가 잘 두는데 보수가 좌충수를 둬서 망조가 든다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치에서 끼리끼리 하면은 얼마나 의도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예를 딱 하나만 들고 말겠습니다. 몇 달 전에 영국에서 트러스라는 여자 국무총리가 뽑혔다가 곧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러스라는 사람은 레이건, 대처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자신의 소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당 안에서 골수 지지층이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들 덕분에 총리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한 정책이 바로 이런 골수 지지층에 맞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감세 정책이었습니다. 세율을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세율을 줄이면은 세금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세율을 줄이면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이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보니까 이게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 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국채 값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환율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계의 이런 반응이 결국은 트러스를 몰락시켰습니다. 트러스가 사표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금융시장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이른바 골수 보수층에 맞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으면은 그 사람이 내어놓는 정책이 지지층에는 맞지만은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70%로부터는 외면을 당한다. 선거라는 또 다른 정치 시장에서 외면을 당한다. 그러면 2024년 총선에서 재미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참패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내다본다면은 국민의 힘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면서 전당대회를 열지 말고 표를 가진 유권자를 바라보면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잘 나가면 인간은 오만해지고 허영심을 갖게 됩니다. 권력자가 오만해지고 허영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망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